대한민국이 위기다. 결국 올 것이 왔다. 뭘 말할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10대 수출 품목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5년 10대 수출 품목하고요. 2024년 10대 수출 품목하고 달라진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두 개밖에 없어요. 2005년에 컴퓨터가 수출 6위였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 지금 2024년에는 컴퓨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영상기기가 10위였는데 지금 2024년에는 영상기기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디스플레이가 들어왔고요. 가전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 느끼시는 게 없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20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변화가. 수출 1위 품목은 20년 전에도 반도체, 지금도 반도체. 2위 품목은 20년 전에도 자동차, 지금도 자동차.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무섭습니다. 그 외에도 말입니다. 8개 품목이 20년 전에 10대 수출 품목에 들어갔고요. 그 똑같은 품목이 2024년에도 수출 품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대한민국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래를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를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과거를. 이것만큼 말입니다. 경제에서는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과거를 그것도 5년 전 과거도 아니고 10년 전 과거도 아니고 20년 전 과거를 파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가 어떨까요? 현재가 불안하죠. 20년 전 과거를 파먹고 살면요.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20년 전에 1등했던 것들을 다른 나라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가 되거든요. 평준화가.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는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변화가. 이게 미치는 일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지금 20대 30대가 경제를 보고 기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게 없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미래 창출될 수익을 따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끌어다 씁니다. 과거를 팔아먹었는데 과거에서 팔아먹는 게 적어요. 왜? 워낙 많이 퍼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에서는요. 계속 적자. 나라 살림이 나라 국간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살아야 되겠는데 20년 전 과거를 파먹고 사니 현재가 넉넉할 리가 없죠. 게다가 포퓰리즘 때문에 워낙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미래를 끌어다 지금 사는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에 끌어다가 지금 현재 미래를 팔아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미래 걸 끌어다 갖다 쓰니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심각하죠.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20년 사이에 미국의 1등 기업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20년 전에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 1등을 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니까요. 지금 10대 기업이라고 하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이런 데가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첨단 산업이에요. 빅테크예요. 그렇게 보면 애플과 MS를 빼고는 전부 다 1990년 이후에 설립된 젊은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요. 미래를 현재에서 만들어가면서 미래를 팔아 현재 수익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요 또 그 다음 미래의 어떤 희망을 파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10대 수출품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을 때 노동 생산성은 더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 중에 33위예요. 38개 회원국을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장난 아니잖아요. 아일랜드가 지금 154.9달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3.3달러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달러를 조사를 했으나 아주 안타깝죠. 노르웨이는 136.7달러고요. 미국도 97.7달러예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독일은 96.5달러고요. 일본은 56.8달러고요. 대한민국은 53.3달러. 결국 대한민국은 과거를 파먹고 사는데 그조차도 말입니다.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일을 안 한다. 진짜 제가 큰일 났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은 더 많이 받고 싶고. 문제는 여러분 더 큰일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20년 동안 1등 수출품이 반도체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 1등 수출품을 완전히 능가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 하더라도 하웨이가 AI 칩이나 스마트폰 칩을 개발을 해서 본격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나 탄센트나 바이브도 AI 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요. 시믹이라는 회사가 벌써 7나노 칩을 양산하고 5나노까지 공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CXMT는요. 메모리 분야거든요. 창신 테크놀로지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 여기는요. DDR5 양산합니다. DDR5면 우리나라 기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도 생산하고요. YMTC라고 하는 양적 메모리 테크놀로지는요. 세계 처음으로 294단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우리 기술만큼 따라왔습니다. 소비는요. 하웨이가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나 바이두나 바이트센서도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생태계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반도체 굴기가 완성이 돼서 그만큼 말입니다. 엄청난 상황으로 발전이 돼 간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까? 진짜 두렵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결국 올 것이 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최악의 올 것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만 가지고요. 구조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기업은요. 현재에 살기에 급급하거든요. 미래를 보고 싶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요. 주 52시간제도 문제고요. 최저임금도 문제고요.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끝장났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이걸로 진짜 끝장납니다. 제가 경제 유튜브를 하는데 이 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무너지면 유튜브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죠. 그런 시기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가 지도자들이 한 패거리에 우두머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패거리에 우두머리가 돼서 나라 국간을 탈취하려고 듭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거죠. 앞으로도 말입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을 되려고 하는 세상이니 나라가 더 흔들거릴 거예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뿌리채 못 빌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